우리가 외적선 쪽에 있는 거야? 내가 외놈이라니!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에 마지막 작품이죠.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을 했습니다. 임진 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명량이 2014년작이죠. 지금 이 노량이 개봉하기까지 장장 거의 한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김한민 감독이 진짜 대단한 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월 동안 한 인물을 가지고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를, 시리즈물을 3편이나 제작을 했고, 노량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앞선 2편이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긴 데다가 첫 작품이었던 명량은 또 한국 영화 역대 기록까지 세웠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런 시도가 이 마지막 작품인 노량까지 이어져 온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대단하고, 이 이순신 3부작에 대한 그런 감상은 개개인이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량, 한상, 노량 이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팀과 김한민 감독의 역량은 그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완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순신 3부작 특징이 시리즈를 거듭할 때마다 이순신 역할의 배우들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최민식 배우가 했다가 박해일 배우가 했다가 이번에는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명이 쭉 해주지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배우들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다양한 인물들이 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작품마다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이순신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도 결국은 다 기록이라든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린 모습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굳이 한 명의 배우에 국한시켜가지고 이렇게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다양한 배우가 다양한 모습의 이순신을 연기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감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김한민 감독조차도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인물에 대한 영화를 3편이나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큰 작업이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이겠죠. 그런데 한 배우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인물을 연기를 시킨다는 게, 물론 배우가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외모에 대한 그런 변화는 없다고 치더라도 10년 동안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배우가 사고를 친다거나 구설수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그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연기해주신 분들이 다들 인품이나 연기력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물로 교체를 하면서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그 호불호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명량보다 한산이 낫고요, 한산보다는 노량이 낫습니다. 아까 와비티님은 노량 좀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3부작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이고,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발전하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전에 대한 그 기반이 전작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다음 작품에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 김한민 감독에 대한 판단이고요. 노량이 제일 별로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산이 좀 더 나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노량은 그 다른 전작들보다 해상 전투씬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짤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노량 4D 후기가 올라왔는데 비속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편하게 읽을게요. 노량 4D 후기. 외놈 외적선 체험 쌉가는 진짜 개황당했다. 처음 겪어보는 구타 수준임. 딱 외적선 배에 포탄 맞자마자 앞으로 튕겨져 나가. 진짜 구라 안 치고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옆자리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물 존나 맞고 응? 하고 있었음.
아니 진심 월미도 바이킹 존나 옛날 거 타던 것처럼 의자에서 안 튕겨나가려고 존나 힘 좀 씨발. 포드 효과가 내내 나오거나 존나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번 할 때마다 내 상체는 절대 의자에 붙어있을 수가 없음. 고라 안 치고 엉덩이도 좀 뜬 것 같음. 외놈들 패고 싶은 만큼 쳐맞는 느낌이 한 방 한 방이 존나 묵직하다. 근데 왜 날? 암튼 머리도 좀 아픈 것 같다. 멀미 잘하면 타지 마라. 그리고 안경 끼는 것도 자제해라. 물 존나 떨어져서 사람들이 수시로 안경 닦음. 그리고 여기 이 글에 대한 댓글이 우리가 외적선 쪽에 있는 거야? 내가 외놈이라니. 벼랑간 외놈 체험이라. 외놈 체험이라니. 아 내가 당하는 쪽이었구나. 엥? 내가 외적이야? 내가 장군님이랑 같은 편이 아니야? 외놈 체험하면서 장군님의 힘을 느껴봐라 이거냐고. 뭐야 씨발 조선인 시켜줘요.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 이거 읽으면서 어찌나 배를 잡고 웃었던지 너무 글을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실제로 이 노량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그 외적선을 해치우는 그런 모습보다 외적들 입장에서 초부승 당하는 연출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시점도 우리가 외적선을 보는 시점이 아니라 외적들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배들을, 군대를 보는 이런 시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댓글 중에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외적들 입장에서는 이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였는지 좀 역체감을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좀 연출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특별관에서 보려면 뭐 IMAX가 좋아요, 4DX가 좋아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화면 크기보다는 그 사운드 특화관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비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전투 중에 벌어지는 그런 생생한 현장감들 있잖아요. 뭐 포탄 소리, 비명 소리, 부서지는 소리, 뭐 바닷소리, 가라앉는 소리, 뭐 바람 소리, 펄럭이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텐데 그 소리들을 생생하게 느끼는 게 큰 화면을 보는 것보다 그런 사운드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그 북을 이용한 연출이 나와요. 사운드 특허관에서 보면은 그 화면상에서 북이 쳐질 때마다 진짜 누가 내 귀 앞에서 북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북 소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거든요. 전작인 한산인 경우에 좀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상황에서는 그 한국어 대사라도 자막을 깔아줘요. 왜냐면은 주변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사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자막을 영화 자체적으로 깔아줬는데, 이 노량에서도 그 칭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전투씬 중에는 자막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뷰티TV님이 이번에 노량을 보고 나서 일본 장군들 역사 공부를 했는데 시마즈가 엄청 훌륭한 용병이었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 전국시대 때 장수들이 최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 앞에선 어림없죠? 네. 영화상에서도 시마즈를 이상한 장수로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 있고 꾀도 쓸 줄 알고 과감한 결단도 내릴 줄 아는, 비록 적군이지만 훌륭한 장수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순신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부작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이야기를 하라면은 저는 노량이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에 한산, 그 다음에 명량. 노량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뭐 저는 단순해요. 전투 장면이 제일 재밌었고 제일 연출이 잘 된 것 같고 전투 장면의 분량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보통 아무리 전투 장면을 잘 만들었다 한들 그게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면은 그 자극에 익숙해져 가지고 뒤로 갈수록 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량은 전투 장면이 긴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들이 전투의 재미를 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주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는 어차피 이 전투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저 적군들을 얼마나 짜릿하고 쾌감 있게 물리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그 전투 장면의 전반적인 전경을 되게 잘 담았어요.
굉장히 원거리에서 전체적인 배들의 위치라든가 흘러가는 그런 전투의 양상들 같은 것들도 좀 잘 보이게 담았던 것도 있지만, 전경에서 들어가가지고 소수 배 몇 척들끼리,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배 몇 척들끼리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거기서 또 더 줌에서 들어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병사 개개인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시점에 대한 묘사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막 포탄 터지고 비명 지르고 찌르고 쏘고, 그 정신없는 거를 다양한 시점으로 굉장히 완성도 있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서 전투 장면을 보는 내내 쾌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북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아군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북소리 한 번 한 번이 정말 전장인 그 바다 한가운데에 울려 퍼지면서, 그 북소리를 듣고 우리 아군 병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뭐 장군님이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다, 힘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요거는 각색을 했겠지.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북을 쳐봤자 뭐 어디까지 들린다고 이거를 그렇게 했을까. 그냥 이거는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좀 각색을 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북을 쳐서 아군들의 사기를 좀 끌어올렸다 라는 게 실제더라고요. 와, 참 영화보다 더 멋있는 실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굉장히 만족하면서 본 작품이고, 이게 과연 손익분기점이 720만 명을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흥행 속도는 전작인 한산보다 조금 더딘 속도라고는 합니다. 한산이 720만 명이 들었네요. 약간 간당간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손익분기점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1월달 개봉작을 보면은 딱히 대적할 만한 그런 작품이 또 없기는 해요.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 이 악물고 계속 롱런 상영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거지로 넘길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량 쿠키 영상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은 상영 시작한 지 꽤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빨리 보고 오신 분들도 이거 쿠키 영상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쿠키 영상이 있어? 이런 리액션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쿠키 영상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안 보고 나오신 분들은 뭐 굳이 이 쿠키 영상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이 정도의 뭐 쿠키 영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뭐 OTT로 공개됐을 때 그 쿠키 영상만 그냥 따로 보셔도 될, 뭐 그렇게 막 중요한 쿠키는 아니지만 제공되는 영상인데 안 보고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김한민 감독님, 이순신 3부작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작하신다는 그 임진왜란 시리즈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